브리지트 바르도보다 20년 전 섹시 키튼이란 별명의 최고 요부 시몬이 있었습니다. 1942년 캣피플이란 컬트 호러 영화 주인공으로 잘 알려진 그녀는 유럽에서 가장 섹시하고 유명한 배우 중 한 명이었습니다. 체구는 작았지만 성질은 불같기로 유명했던 시몬은 프랑스인 아버지와 이탈리아인 어머니 사이에서 1910년 4월 23일 프랑스의 작은 마을 베륜느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기술자에서 2차 세계대전 중 전투기 조종사였다. 강제 수용소에 갇혀 사망하였고요. 그녀는 마르세이유에서 살다 엄마와 의붓 아버지를 따라 마다가스카르에서 살게 됩니다. 시몬은 어릴 때부터 책을 읽고 그림을 그리고 노래하고 춤추는 것을 좋아하면서 자랐다고 합니다. 그녀는 1930년경 패션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 파리로 돌아왔지만 157cm의 키임에도 모델 일에 도전하였고 1931년 카페에서 식사 중에 유명 영화 감독의 눈에 들어 무명의 가수란 영화 조연을 시작으로 배우가 됩니다. 그리고 1934년 그녀의 네 번째 영화 호수의 여인으로 스타덤에 오릅니다. 유럽의 연인이라고 불릴 정도로 인기가 높았던 그녀는 이후 헐리우드로 입성하여 폭스사와 계약하고 여러 편의 영화를 찍기도 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가 없었습니다. 영어가 능숙하지 못하여 소통이 부족한 것도 컸지만 영어 공부의 노력도 별로 하지 않고 성깔만 부린 모양입니다. 게다가 병에 걸리는 등 불운이 겹쳤는데요. 사실 엄밀히 따지면 병을 핑계로 촬영장에 나가지 않았고 그러한 일련의 문제로 진짜로 병이 나기도 했고요. 그래서 당대 최고 여배우 마를렌이 그녀를 두고 인성 문제를 언급하며 혀를 끌끌 찬 적이 있다죠. 뭐랄까 시몬은 얼굴은 특출나게 아름다웠지만 전반적인 태도에 문제가 있었던 듯 보입니다. 그렇게 시몬은 헐리우드에서 이렇다 할 성과가 없자 파리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헐리우드는 여전히 시몬에 대한 미련이 남아 어떻게든 그녀를 영화에 출연시켰고 그럴 때마다 사건이 생겨 중도에 교체되거나 다른 여배우들과의 불협화음으로 피곤한 나날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게 시몬은 불미스러운 일을 등에 업고 폐잔병이 되어 다시 파리로 돌아옵니다. 유럽에서는 몇 편의 영화를 찍었고 그러다가 헐리우드의 러브콜로 다시 돌아와 1942년 공포영화 캣피플을 찍은 후 미국에서도 나름 유명한 스타가 되었습니다. 영화 캣피플은 여주인공이 화가 나면 무서운 검은 표범으로 변한다는 내용인데 한국판 구미호 같은 거였나 봅니다. 영화는 속편까지 만들어질 정도로 흥행했지만 헐리우드 비평가들의 찬사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캣피플을 찍을 당시에 FBI로부터 감시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다름 아닌 그녀의 개인 비서 마샬이 거액의 돈을 횡령하여 시몬이 수사 의뢰를 하자 마샬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시몬의 깜짝 놀랄 사생활을 폭로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당대 최고 인기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였던 조지 거신과의 스캔들도 상당히 논란이 되었는데요. 그는 평소에도 여자 관계가 복잡하기로 유명했지만 그의 나이 39살의 악성 뇌종양으로 갑자기 사망한 1937년에 발표한 곡 러브워크인이 시몬을 위해 발표한 곡이라고 마샬이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의 사후에 그가 게이였다는 설부터 시몬은 그와 여행 중 손도 안 잡았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더군다나 이미 1930년에 썼던 곡이고 가사는 동생 아이라 거신이 썼기에 연애를 해도 아이라 거신과 했을 확률이 더 높지 않았으려나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시몬이 노래를 부르면 거신이 피아노 연주를 하면서 단순 프렌드십이었다고 하는 말이 돌기도 했고요. 어쨌거나 조지 거신과 시몬과의 관계가 밀접한 것은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거신과의 연애 문제로 FBI의 감시를 받지는 않았을 테고요. 마샬의 폭로 중에는 시몬과 교제한 남자 듀스코 포포프도 있었는데요. 그는 다름 아닌 당대 최고의 이중 간첩으로 유명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일반인들이 그가 스파이란 것을 알 턱이 없었겠지만 FBI는 예의주시하며 그녀를 지켜봤겠죠. 듀스코 포포프는
너무나도 유명한 영화 제임스 본드의 모티브가 된 인물입니다. 이쯤이면 시몬보다 포포프란 남자에게 더 관심이 갈 정도인데요. 전쟁 중 가장 성공한 스파이로 손꼽히는 이 남자는 집에 변호사가 있는 엄청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데다 타고난 머리도 좋아 법학을 전공하고 여러 언어에 능통했다고 합니다. 그는 처음에 독일을 위해서 일하다 반나치주의가 되면서 독일에게는 허위 정보를 주고 영국에는 고급 정보를 주는 이중 스파이 활동을 하면서 거액의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도박과 여성을 좋아한 악명 높은 바람둥이로도 유명했다고 합니다. 사실 그와 동조를 하는 FBI 입장에서 시몬을 감시했다기보다는 포포프가 여자에 빠져서 미션 수행을 소홀히 하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 차원에서 뒤를 캤다고 보는 것이 맞겠죠. 어쨌거나 당시에는 배우 등 유명 셀럽들이 간첩으로 활동하거나 그렇게 오해받는 일이 적지 않았기에 시몬도 의심을 받던 상황이었겠죠. 그러다 시몬과 포포프는 1943년 헤어졌고 시몬은 비서 마샬에게 떼인 돈을 다 받지 못하였고 더는 사생활을 폭로하지 못하게 입막음한 것과 승소의 기쁨보다는 사생활에 관한 모욕만 들어야 했으니 그녀 입장에서는 끔찍한 기분으로 다시 프랑스로 돌아갔을 겁니다. 상처만 남은 채 시몬은 고국으로 돌아가 몇 년 동안 조연 단역 가리지 않고 다수의 작품에 출연하며 열심히 일하였고요. 1972년 푸른 여인이란 영화를 마지막으로 대중의 눈에서 사라져갔습니다. 그녀 또한 나이든 여성의 모습으로 더는 출연하고 싶지 않다고 인터뷰를 거절하였습니다. 시몬은 수많은 남성들과 교제를 하면서 자유롭게 살면서 평생 결혼하지 않았고 아이도 갖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에서 94세 노환으로 사망했습니다.